안전 환경 관리자가 되고 싶고 관심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팀장입니다. 오늘은 안전 환경 자격증과 그리고 안전 관리도 연봉 1억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사연을 하나 읽고 그럼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30살 고졸 백수입니다. 이번에 정신을 차리고 국비 지원으로 가스 기능사, 에너지 기능사, 공조 냉조 기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학점도 받고 있나 봐요. 그리고 산업기사도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힘든데 이렇게 해주고 준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살 정도면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그렇게 너무 늦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이라도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나 봐요. 학원 쪽에서 이제 시설 관리직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 갈 곳이 없다면 관리직을 일하면서 산업 기사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인원 TO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의지만 있고 한다면 충분히 갈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갈 때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체계가 갖춰져 있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시면 시설 쪽도 관리하면서 많은 걸 좀 배우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한 것은 가스 기능사부터 산업기사까지 준비하면서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실력은 안 된다고 포기하셨다는데 포기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저 같은 사람이 그 가스 기능사를 가지고 가스 분야 어느 분야에 취업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가스 기능사뿐만 아니라 안전 전반에 대해서 이제 그 자격증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환경 관련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관리도 연봉이 1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알아보고 법정 자격증 아까 취득하셨었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알아보는지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격증이에요. 우리 이제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의무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이 좋으면서도 오죽하면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고용을 하라고 사회에서는 말할까. 그만큼 기업에서는 이제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이제 인원을 최소한으로 구성을 했지만 지금은 법정 관리 인원을 넘어서서 인원을 많이 뽑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취업 시장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다. 예전보다는. 하지만 다른 그 공정에 비해서는 회사 내부에서도 인원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00명이 정도의 일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6명에서 10명 정도의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한 0.6% 정도에서 1% 정도가 이제 이쪽 안전 쪽에 있는 직무로서 일을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좀 의무적으로 이제 고용해야 할 대상 법규를 이제 알아보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이제 의무적으로 기본이 되는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환경 쪽에서는 지금 대기랑 수질 쪽이 이렇게 그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전관리자라든지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업종이라든지 인력 규모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 그리고 환경기술인 같은 경우에도 종수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 이렇게 취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규모가 약간 작은 규모 같은 경우 꼭 자격증이 없어도 이제 환경기술이 되는데 안전 쪽이라든 보건 쪽도
자격증이 물론 없어도 되긴 하지만 또 없었는 경우는 위탁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겠지만 대부분 전공자를 선호를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끔 변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질문 주신 분께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자격증 지금 고압가스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가스 기능사에 대해서 이제 취득을 하셔야지 안전관리 책임자라든지 안전관리원을 이제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원마저도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제 한다. 아니면 안전관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교육을 이수하고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서 안전관리원을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부분, 고압가스, 액화, 도시가스, 이제 에너지, 이제 위험물 부분도 이제 보통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은 시설 쪽에 있는 그 자격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쪽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인원들. 대부분의 이제 약간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기술인 쪽이 이제 거의 대졸자에서 이제 취업하는 과정이 많고 시설 쪽에서는 물론 이제 대졸자로도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직 쪽에서도 이쪽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오퍼레이팅하는 작업까지 같이 또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위험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설 쪽에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쪽 분야의 시설 쪽에 있는 분야는 많이 접해보지 않고 제가 준비하지 않은 분야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취업이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제가 알고 있는 분야, 제가 이제 준비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는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연령대이 이제 지나게 되면 그 순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향도 좀 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25세에서 30세 정도 되면은 취업을 하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는데 결혼을 이제 해보시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이들 위주의 성장 경로에 따라서 자신의 시간이 컨트롤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 부분도 많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결혼하고 나니까 이 육아 부분을 떼놓고는 나의 삶을 좀 논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한 40대 초중반까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육아에 대해서 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게 맞다. 초등학교 좀 고학년 정도 되면 그때서는 이제 친구들 또래끼리 이제 논다거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뭔가 더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요거의 플랜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커리어 패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공유 드릴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중견이나 대기업 입사를 이제 가급적 권하여 드리고 이게 어렵다 싶으면 관련 이제 업무를 좀 경험한 다음에 이직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기사 위주의 취득을 권해드립니다. 뭐 대기라든지 수지라든지 가스 기사도 좋고요. 산업안전 쪽, 위험물 쪽, 요 정도가 안전이라든 환경 쪽에 있는 관련 기사로서 이제 메인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취득할 수 있을 만큼 취득을 하고 35세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육아에 이제 집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3살에서 1살에서 3살 정도의 그 연령의 인성이 거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많은 그 애정을 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때는 시간을 일정 부분 할애해가지고 육아에 할애하는 게 아이의 성장이라든지 나의 노후를 위해서도 또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그 애정을 못 받거나 하게 되면은 성인이 돼서도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애정을 좀 많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업무를 하는 게 안전 쪽뿐이 아니라 이제 인사라든지 총무 쪽이라든지 공무, 생산 쪽 관리 이런 쪽의 업무를 두루두루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적 관점에서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야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미래의 커리어 형성에 있어서 좋다. 그리고 회사 교육 프로그램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활동도 많으니까 참여해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좀 향상시키는 계기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0대 때 되면은 본격적인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어느 정도 커리어가 형성이 됩니다. 한 10년 정도를 한 직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직무와 구분이 되면서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설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전문가 영역을 좀 더 보강시키기 위해서 기술사라든지 전문 자격증을 좀 취득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경 쪽에서는 대기 환경 기술사가 좀 유명하지 않을까. 수질 쪽 산업구조사 수질은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기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분야, 또 온실가스 분야 이런 쪽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대기 쪽에 있는 기술사가 더 많이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전 쪽도 지금 화학물질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화공기술사를 취득하는 게 활용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안전지도사는 이 직무도 똑같이 기술사 비슷하게 면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0대 중반 이후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인 다음에 도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지도사, 화공기술사 정도를 따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갖췄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쪽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외 활동에는 이제 40대 정도 되면 대외적으로 이제 활동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대외 활동을 좀 하면서 외부에 있는 안전 컨설팅 업체라든지 아니면 안전 인증을 해주는 데라든지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그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학원이라든지 기술 준비하는 게 저한테는 맞지 않나. 그리고 40대 이후부터는 은퇴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다니게 되면 50대 인원이 회사에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회사가 구조가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임원, 뭐 이렇게 부장, 차장, 대리과장, 사원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자리는 고임금의 인원은 줄어드는 대신에 밑에 있는 그 구조가 많기 때문에 50대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만년 부장을 했을지 아니면은 임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커리어 패스를 쌓을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때 우리 직무가 이제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다고 치면은 그 사회에 나가서도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50대 되면 회사 내부에서 있을지 아니면 회사 외부로 나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지 이런 거를 고민하셔야 할 때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나이대가 40대 중반, 40대 중후반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50대 이상이 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기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50대 이상 되면은 이제 다른 쪽에서 팀장을 뽑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초기 팀을 꾸립니다. 그럴 때 이제 안전 팀장이라든지 안전 임원도 그렇고 이런 쪽에 이제 인원을 필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고려를 해가지고 하시면 된다. 그리고 해외지사에서도 안전감독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쪽은 또 국내에도 건설 EPC 공사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인력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또 연봉도 세고 할 수 있는 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역량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50대에서 60대 사이에는 그런 업무를 하고 6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자녀가 결혼하고 은퇴할 시기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때는 50대까지 어느 정도의 그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면 충분히 60대에서는 은퇴를 하실 수 있는 나이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그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은 컨설팅 업무가 적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30세에 입사를 했다면 30년간 안전 직무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과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사 현장의 안전 감독을 이제 그 계약직으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점검을 요청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 직무만 가지고도 인생을 평탄하게 사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2의 인생도 60대 이후에도 가능하다. 꾸준하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관리자도 이제 연봉이 1억 가능한가? 예.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가능합니다. 예, 이런 쪽에 이제 연봉 1억이 이제 가능한 직무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중견기업에서도 안전팀장의 그 연봉을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만큼 안전 관리의 팀장이 고도화되고 회사 내부에서 필요한 인력이 많아졌다. 근데 하지만 그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크게 이제 그 지금 연봉 1억이 가능한 직무 같은 경우에는 임원직이 당연히 되겠죠. 안전 관련 임원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관리 팀장 정도의 보임자 정도도 가능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런 그 직무를 원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PSM 사업장이라든지 안전 리스크가 큰 회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업무 스트레스도 많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해외 EPC라든지 EPC라고 하면은 공사 엔지니어 건설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플랜트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선박 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EPC 공사를 할 때 안전관리 감독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직무를 하게 되면은 연봉은 1억은 최저 연봉 1억이고요. 한 많게는 1년에 1억, 2억 정도,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일도 있다. 이때 이제 보통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 회사거나 외국계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때는 네봇이라는 자격증을 국제적인 이제로 인정받는 안전관리 자격증인 네봇이라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좀 더 수월하게 취직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한 경우에는 뭐 연봉 충분히 1억 넘을 수 있지 않나, 잘된 경우에 말이죠. 이런 쪽에 이제 업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도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꾸준히 하게 되면 충분히 연봉도 1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증원 HS 경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증이라는 컨설팅 하는 분야가 주로 이제 국내 회사도 있지만 외국계 회사에 이제 많이 다니고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연봉이 1억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상태에서 인증 심사라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억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자신의 역량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연봉 1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법정 자격증 취득 후 일자리 구하는 방법,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알고 계시는 뭐 자코리아라든지 자플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직 사이트 외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키는 거는 큐넷에서 자격증 가지고 취득 자격증 가지고 취득 자격증을 구하는 그런 사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QNS 들어오시면 여기 자격 정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격 정보 탭을 누르시고 여기서 가스 기능사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가스 기능사를 선택하시면 가스 기능사를 선택하셔가지고 일자리 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정보에서 전체를 누르시면 이렇게 15페이지까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그러니까 150개 정도의 회사에서 가스 기능사를 보유하신 분을 채용을 희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다양하게 이제 근무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정 규모 이상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들어가 보시는 게 지원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용 시까지 5천만 원 이렇게 4천에서 5천만 원 이런 근무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 여기는 경력이 이제 10년 이상 요구하는 분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격 면허는 가스 기능사 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워크넷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요청하는 것 같아요. 산업안전 기사도 이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자리 정보 클릭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산업안전 기사는 당연히 더 많겠죠.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안전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정도 받는 곳은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필수 여기 산업안전 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워크넷에서 이제 큐넷하고 연결해가지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더 알아보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